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하신 겁니다. 맞죠? 만약에 그 말만은 부정선거 요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1조부터가 어겨진 거 아닙니까? 1조부터 어겼는데 그 나머지 2조, 3조, 뭐 10조, 20조, 60조 이게 다 필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4.19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60년 3.15 부정선거 이기붕이 혹여나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시면 그 다음은 내 거지 하는 마음에 욕심을 부렸다가 화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 4.19로 인해서 헌법이 뒤바뀌고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부정선거가 또 맞다면 그동안 저 좌파들이 내세웠던 온갖 악법들 또 저 좌파들이 내세웠던 온갖 탄핵 남발 시도들 행포들 싹 다 무효 아닙니까? 그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대통령께서도 이것이 합법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결이 된다고 했으면은 계엄까지 안 하셨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선관위 누가 주도합니까? 사법부가 주도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고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지역의 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뭐 좀 확인하자고 영장 청구하면 기각 때렸던 게 선관위 아닙니까? 법원 아닙니까? 그자들이 영장을 안 내주는데 선관위가 성역으로 잡혀있는데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뻔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보이는데 이걸 그냥 좌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사유 중에 하나로서 부정선거 의혹 규명해야 된다. 그것이 계엄의 목적에 포함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달 넘게 두 달 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자들이 모르겠습니까? 국민들의 외침을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헌법 심판 탄핵 심판하는데 아 그게 계엄 사유라고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미친년! 이것들이 지금 국민을 졸로 보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친년! 헌재를 규탄해야 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헌재를 규탄한다! 헌재를 규탄한다! 헌재를 규탄한다! 헌재를 규탄한다!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어제 이진숙 위원장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기쁜 일이었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진숙 위원장 탄핵재판은 만장일치로 원래 기각이 나와야 됐던 사안입니다. 아닙니까? 애초에 임명한 지 하루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이 무슨 탄핵 사유를 저질렀다고 탄핵 소추라며 근데 거기에 4명이 인용을 때렸어요. 아니 직무 수행한 지 하루 만에 무슨 일을 했다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인용을 합니까? 미친 인간들! 거기에 뭐 정정미,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빨갱이들! 저는 어제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겠구나. 하루 일한 이진숙을 두고도 저런 판결을 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속까지 돼 있으시잖아요. 고초를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저자들은 내란 수개로 프레임까지 짜놓은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판에 같이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강력하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유승수 변호사가 올라오셨죠. 재판 과정을 보는데 민주당 것들이 죄다 방청 신청을 해놔가지고 뭐 좀 말하면 야유를 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말리질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같이 놀아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패거리 아닙니까? 한패거리! 그리고 이미 그 이준석, 그 잭스톤 걔가 강적들이 나가서 실토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접촉하고 있다. TV조선 나가서 당당하게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재판관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더 세게 목소리 질러야 됩니다. 앞서 이병주 기자도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행해지는 특히
이 탄핵 심판은요 정치 재판입니다. 정치 재판. 그래서 민심이 중요합니다. 고무적인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굽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서부지법 사태로 저자들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극우다. 우리를 광화문은 극우다. 신의 한수 정광훈 목사가 폭력을 주도했다. 그러면서 얘들은 폭력 집단으로서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저기서 말하는 2030들은 극단적인 부류들이다. 쟤들은 청년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너무 급했어요. 이번에 보십시오. 수십 명의 청년들을 영장 때렸죠. 이해하십니까? 어때요? 민노총이 경찰 버스 때려 부시고 경찰 폭행해서 의식불명 만들고 그 지랄 연병 떨 때는 기각시켜주고 석방해주고 체포도 안 하고 방치하더니 왜 애꿎은 청년들 정말 너무 분한 마음에 그 청사에 들어가서 창문 깨부신 거 기물 파손한 거 이런 걸로 이것들이 지금 구속영장을 때렸습니다. 잣대가 안 맞잖아요. 좌파는 뭔 짓을 해도 봐주고 우파는 조금만 뭐라면 깜빵 집어넣고 이 형평성 논란 여기에 국민들이 더 분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자들의 극우 프레임 획책이 실패한 겁니다. 시사저널 여론조사 어제 봤습니다. 조기 대선 조사라고 돌려본 건데 당연히 조기 대선은 없죠. 근데 거기서 볼 게 있어요. 이재명을 일단 메인으로 두고 이쪽 진영에서 김문수 홍준표 등등을 이제 매치를 다 시켜봤습니다. 근데 그 매치시킨 인간들 중에서 제일 핫바리로 나온 게 누구냐? 한뚜껑. 근데 제일 경쟁력이 높다 못해 심지어 상당하게 이재명을 찢어버린다 라고 누운 게 김문수였습니다. 저는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지표를 보면 특징이 뭐냐? 대통령에게 칼을 꽂고 반역질한 인간일수록 최악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대통령과 함께 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지켜야 될 것 같은 지킬 사람 같은데 하는 사람에게 지지가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민심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기 대선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탄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마무리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이게 바로 민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더 현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광화문으로 나오는 게 헛된 일이 아닙니다. 광장이 역사를 쓴다고 전 늘 말씀드리는데요. 광장에서 우리가 사람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유가 되고 더 많이 영상도 공유가 되고 특히 저희가 최근에 2030들 많이 모시고 있는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또 이곳으로 나오시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와! 저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조기 대선 공약 준비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해체하라! 버렸습니다. 미친놈들이죠? 근데 해체하라! 걔들이 내놓는 뭐냐? 중도 수도권 2030 공약 짜겠대요. 딱 예전에 한뚜껑이 했던 짓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 지지율 오르던가요? 개작살났죠? 네. 정작 한뚜껑 국민의힘이 그렇게 공격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리니까 오히려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청년들이 지지하고 소위 말하는 중도들이 대통령이 맞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자들은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배신자! 좌클릭하면은 반역자! 국민들이 돌아올 것이다. 헛소리 하지 말라 하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카톡 검열한다, 커뮤니티 폐쇄한다, 유튜브 기록 들여다본다, 꼴값 떨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 국민들은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돼요. 내일 우리는 2시에 안국역에서 모여서 광화문으로 행진합니다. 광화문에서 목소리 낼 겁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만 나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헌재 왔으니까 대통령 탄핵 무효 외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감사합니다.